네, 다음 주제는요,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 서비스의 진실의 순간,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영어로는 MOT, Moment of Truth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MOT라는 말은 투에서 나온 용어예요. 스페인 투에서. 성난 이 소를 투사가 급소를 가격하는 순간을 MOT라고 그래요. 네. 그게 15초예요. 15초. 예, 15초 내에 정확한 그 위치를 이렇게 급소를 가격하지 않으면 투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MOT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CS 경영에서 이 말을 왜 썼는가? 리차드 노먼이라는 이 경영 컨설턴트가 스웨덴 사람인데 있어요. 이 사람이 고객이 한 서비스 조직을 방문해서 서비스가 품질이 좋다, 만족도가 높다, 낮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15초래요. 엄청 예, 짧네요. 엄청 짧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간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MOT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판매원이라든가 서비스맨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정말 15초 내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 연출해야 되겠죠. 그럼 고객이랑 만나는, 일선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1분 1초가 다 MOT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짧은 그 순간. 그러니까 순발력이 필요하죠. 짧은 그 순간에 이 그 서비스맨들의 행동이나 이런 자세, 태도가 정말 고객을 화가 나게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감동시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객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럼 이 MOT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 MOT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MOT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네. 네, 이제 우리가 MOT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고객 접점이라는 표현도 해요. 접점. 그러니까 고객과 만나는 포인트, 만나는 이 포인트를 접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적 접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언어적인 것들, 아니면 인사, 표정 이런 것들은 다 인적 접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이런 기업이나 서비스 조직을 갔을 때 기능적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이죠. 환경. 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런 편리한 도구가 있다던가 이게 불편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런 기능적 접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엘리베이터 성능이 나쁘다던가 엘리베이터 늦게 온다던가 네. 이런 거, 아니면 뭐 주차장이 불편하다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적 접점이에요. 제공하는 정보라든가 인포메이션, 또 안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적 접점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접점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고객 컴플레인이 높은 게 어떤 접점일 것 같습니까? 인적 접점.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능적 접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적 접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분석해 보면은 고객 접점별 고객 컴플레인을 본다면은 인적 접점에서 발생되는 컴플레인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욕구, 충돌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은 고객 불만족 요인들이 생기죠. 근데 기계나 이런 기능적 접점에서 시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만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고 말죠.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사람한테 반말을 들었다던가 인사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표정이 못 어떻다던가 하면은 굉장히 그게 머릿속에 남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접점을 우리가 인적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맨들이 훈련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개선을 할 때 뭔가 중점을 둬야 되는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MOT별로 고객 컴플레인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요. 네. 해서 인적 접점에서 나타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롤플레이를 시켜서 역할 연기를 시켜서 계속 모의 상황 속에서 한번 다시 대응해봐 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킬 것이고, 기능적 접점 같은 경우는 쉽죠. 고치면 되죠. 네. 네. 시설을 바꾸면 되죠. 그다음에 정보적 접점도 불편했던 사항들을 다시 개선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바꾼다는 게 가장 어렵죠.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시간도 것 오래 같고. 걸리고. 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물론 시키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적성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아무래도 좀 고객 친화적인 이런 용모라든가 태도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처음부터 선발할 때부터 잘 선발하는 게 CS를 잘하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애초에 이것도 약간 비포 서비스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나중에 고치려는 그런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애초에 그게 들지 않게끔 예. 좋은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예, 맞아요. 말씀이신데 예. 이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개선을 할 때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소요되는 원가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 원가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수행 원가가 있고 또 실패 원가는 그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환불해주거나 우리가 그것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네. 예방 원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교육, 훈련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예방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 원가는 본래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 실패 원가나 예방 원가는 품질 불일치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 원래는 없어도 됐던. 없어도 됐는데 그게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 예, 이런 비용들을 줄여나가는 게 기업에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AS 조직이 굉장히 크다, 방대하다. 그렇다고 그 기업이 좋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AS의 원인을 찾아서 끊임없이 개선해서 AS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직이 더 CS적인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용을 고려할 때 네, 수행 원가는 원래 들어가는 거고 예, 원래 들어가는 거죠. 실패 원가와 예방 원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네. 하는 게 예. CS가 잘 된 조직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고객 컴플레인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